자, 그 다음에 이제 기입등기를 먼저 보는, 내용에 따른 분류를 보는데, 내용에 따른 분류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볼 거냐면은, 교재 일단 쭉 넘기셔가지고, 어디를 펴보시냐면, 제2장. 제2장을 보게 되면, 218페이지, 218페이지를, 19페이지, 219페이지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등기에 관한 장부가 있어요. 이 부분부터 먼저 봅니다. 왜냐면 등기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주된 내용이 주가 돼야 돼.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자, 등기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다른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등기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의의를 한번 보시면은, 의의를 보시면은 이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등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 그대로 전산 처리해서 이제 편성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등기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기부. 등기부 이렇게 보시면, 자, 등기부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부의 종류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일반 등기부. 일반 등기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법상의 등기부. 일반 등기부와 특별법상의 등기부가 있는데, 이 특별법상의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선박이라든지 임목이라든지 재단 등기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일반 등기부는 크게 몇 가지로 보냐면 두 개로 나타납니다. 토지 등기부와 무엇으로 나눠진다?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등기부의 종류에는 토지 등기부와 무엇으로? 건물 등기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의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이원화되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토지 따로, 우리는 결과적으로 토지 따로, 건물 따로거든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그래서 등기부의 종류에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나눠져 있다. 종류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편성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전 시간에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도 오늘 이거 숙제예요. 제가 항상 이때쯤 되면 숙제 한 번씩 내주는데 요거 숙제. 즉 토지 등기 기록과 건물 등기 기록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려보실 것. 자, 편성은 원칙적으로는 전 시간에 했던 거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무엇을 둔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둡니다. 원칙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둡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으면 무엇이 있냐면 예외 규정이 있다. 예외 규정은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무엇을 둔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둡니다.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둬요. 그럼 여기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요?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니까 토지와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토지는 무슨 단위로? 토지는 필지 단위로. 건물은 무슨 단위로? 동 단위로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등기 기록은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표제부와
갑구와 무엇을 의미한다?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를 얘기하는 거죠. 토지는 필지 단위로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를 두도록 되어 있고요. 건물의 경우에는 동 단위로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전 시간에 이러한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 가능하고요. 이것도 가능한데 요거는 불가능하다. 표제부만은 독립된 등기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더라. 근데 예외적으로 집합 건물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거 설명해 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예외적으로는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이렇게 한 동 건물을 무엇한 경우에 구분한 것에 대해서는 한 동 건물을 구분한 것에 대해서는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둡니다. 그럼 여기서 1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한 동 건물 자체의 표시를 나타내주는 등기 기록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 동 건물의 표제부입니다. 그것이 한 동 건물의 표제부예요. 즉, 이 한 동 건물 표제부가 의미하는 것은 이 건물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떤 구조가 되어 있고 각 층별로 면적이 얼마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무엇이라 한다? 전유 부분.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뭐라 그래요? 전유 부분. 그래서 전유 부분마다 무엇을 둬야 된다?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와 갑구와 무엇을 둔다? 울구를 두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얘기했던 요거죠. 한 동 건물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갑구 울구, 그다음에 표제부 갑구 울구에서 마지막에 표제부 갑구 울구에서 이걸 다 묶어서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1 등기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표제부에는 무엇을 기록을 하고?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고, 갑구에는 무엇을 기록을 하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며, 울구에는 무엇을 기록을 한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교재에서 21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구분건물 등기 기록에 관한 특칙에서 동그라미 2번 거기에 보시면 여기서 1 등기 기록은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교재도 나와 있듯이 증명서를 발급받는다든지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만약에 내가 101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한 동 건물의 표제부하고요. 요 101호의 표제부 갑구 울구 요것만 우리가 뭐로 보는 거야? 이것만 무엇으로 본다? 이것만을 1 등기 기록으로 본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49층 아파트예요. 49층인데 내가 거기에 101호를 사고자 합니다. 그러면 증명서 발급할 때 1층부터 49층에 있는 모든 전유 부분에 대해서 표제부 갖고 울구를 다 떼어봐야 돼요. 아니면은 한 동 건물의 표제부하고 101호에 대한 표제부 갖고 울구만 떼면 돼. 요것만 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적 편성주의 예외 규정에서는 각 전유 부분마다 전체를 다 1등기 기록을 보지만 증명서라든지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해당하는 한 동 건물의 표제부하고 해당하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울구를 무엇으로 본다? 1 등기 기록으로 보자 이 내용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 기록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등기 기록의 양식과 내용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등기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모르게 되면 공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자 보시면 등기를 기록해 보시면 기억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은 어디에다가? 표제부에다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울구에다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무엇이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다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을구에다 한다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니은은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고유번호라고 써 있죠. 자, 사람에게는 개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럼 필지마다, 토지는 필지마다, 건물은 동마다 각각의 무엇을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하는데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이 고유번호는 부동산의 고유번호는 필지마다 동마다 부여를 하는데 이렇게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전유 부분마다 무엇을 부여를 한다? 전유 부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 더 추가해서 넣으시고요. 그 다음 표지부에는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고요. 갑구에 대한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구에 대한 내용이 쭉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지금부터 설명할 것은 이 부분을 설명할 겁니다. 표지부와 갑구와 을구, 그 다음에 한동 건물의 표제부하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 이 두 개를 설명할 겁니다. 자, 이렇게 쓰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봐요? 별개로 봐요? 별개로 취급을 합니다. 별개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등기 기록이 따로 있어야 되고 건물 등기 기록이 따로 있어야 돼요. 자, 이 동네가 위치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집어는 100이다 라고 보자고요. 그럼 먼저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를 봅니다. 자,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건물의 표시를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다가는 건물에 무엇을 기록을 한다? 건물의 표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는 표시번호가 들어가요. 표시번호가 들어가고 접수란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건물에 무엇을 쓴다? 건물에 표시를 씁니다. 전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건물의 표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건물의 표시는 요거죠. 소재, 집원, 그 다음에 건물의 내역, 그 다음에 그 원인 및 기타 사항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표시번호는 이쪽에 쓴 그냥 번호를 쓰는 거 1번을 쓰는 거죠. 1, 2, 3, 4, 5, 6, 7 그냥 순번호로 나열하시면 돼요. 접수는 2022년 2월 7일 접수 연, 월, 일을 쓰는 거죠. 접수 연, 월, 일을 쓰는데 여기에 만약에 제10호다라고 써 있으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일명 우리가 이것을 접수 번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접수 번호라고 표제부에는 접수 번호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표제부에는 뭐를 기록하지 않는다? 접수 번호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표제부에는 접수 번호는 어디에다 기록하냐면 갑구하고 을구에만 기록을 합니다. 접수 번호는 어디에? 갑구하고 을구에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집어는 얼마 100 이렇게 되고요. 건물의 내역이라 하면 무엇을 의미했어요? 건물의 내역은 건물의 구조하고 종류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의미한다? 면적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럼 구조는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면적은 뭐 50제곱미터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원인 및
기타적인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생긴 것이 건물 등기 기록의 무엇이다? 표제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교재 220페이지 표제부에 보시면 표제부 동그라미 3번에 리을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건물 내역, 그 다음에 건물 내역,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물론 여기에 번호가 있으면 건물의 번호도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토지 등기 기록.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당연히 무엇을 기록을 하냐면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의 표시를 썼으니까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당연히 무엇을 써야 되냐면 토지의 표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양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똑같이 생겼어요. 건물이나 토지나 똑같이 생겼다. 표시번호 내려오고요. 접수 내려오고 소재 지번 내려오고 토지 표시가 바로 소재 지번 그 다음에 뭘까요? 지목, 면적,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렇게 생긴 것이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써볼게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표시 번호가 들어가고 여기는 접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토지의 표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토지 표시라 하면 소재, 지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 지목, 면적 이렇게 들어가요. 표시번호 1번 2022년 2월 7일 접수번호 안 들어가고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의 100번지고요. 지목은 대가 되는 거고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토지등기록의 표제부가 되는 겁니다. 표제부에 디귿을 보시면 나와 있을 거고요. 디귿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건물과 토지의 갑구하고 울구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갑구에는 무엇을 기록을 하고 여기에 갑구울구와 여기에 갑구울구도 동일해요. 자, 갑구와 울구에는 소유권하고 갑구에는 소유권을 기록을 하고 울구에는 무엇을 기록을 한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해요. 먼저 갑구를 한번 보게 되면 갑구에는 무엇을 기록을 하냐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칸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순위번호예요. 여기는 순위번호, 그 다음에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 등기 원인 및 원인 일자, 그 다음에 권리자 및 무엇을 쓰도록 되냐면은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구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1번이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고 2022년 2월 7일인데 여기는 접수번호가 제 10호 이렇게 뭐가 들어가요? 접수번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접수번호는 표제부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갑구와 울구에만 들어가는 거죠. 자,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와요. 권리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의 무엇? 성명하고 주소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써주는 거죠. 이게 갑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을구에는 뭐를 기록을 한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합니다. 자, 220페이지에 갑구와 을구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더 알아보기에 갑구가 되게 중요합니다. 1번에 보면 전부 다 소소소소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런데 환매 특약 등기, 얘는 환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부기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갑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탁 등기도 그렇고. 근데 그 2번에 보시면
2번에 보시면 전세권의 기한, 임의 경매 기입 등기는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기록을 하고요. 3번에 피보존 권리가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다. 그러면 소유권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디에다 한다? 갑구에다가 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구에다가.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자, 요게 일반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고 갑구와 울구는 똑같이 생겼어요. 다만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고 울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울구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이쪽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췄을 경우에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고 하지 않고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동 건물의 표제부와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울구를 얘기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동 건물 표제부에는 이 한 동 건물 표제부는 다시 몇 개로 나눠지냐면 두 개로 나눠져요.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한 동 건물의 표시와 한 동 건물의 표시와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로 나눠져요. 요건 이제 지우고요. 갑구는 지우고 여기서 갑구는 지우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다시 몇 개로 나눠지냐면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전유 부분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시하고 그 다음에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시험에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냐면은 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하고요. 이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가 서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 개가 어떻게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 이겁니다. 즉, 한 동 건물 표제부에는 한 동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시험 어떻게 나와? 한 동 건물 표제부에는 한 동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틀립니다. 아시겠죠? 요거랑 요거랑 자리 바뀜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변신을 할게요. 이러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0이라고 하는 필지에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섰어요?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선 겁니다. 5층 아파트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분 건물이 되는 거니까 별도의 등기부 자체가 일반 토지와 일반 건물하고는 좀 달라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221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시면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한 동의 건물에 대하여만 표제부를 두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를 둔다라고 써 있고요. 한 동 건물 표제부에는 한 동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각 구분 건물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각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를 두는데 표제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전유 부분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로 나눠지더라 나오는 됐죠?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5번하고 6번은 5번부터 한번 먼저 볼까요? 지금 5번하고 6번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토지 등기 기록에 표제부를 그렸고 건물 등기 기록에 표제부를 그렸고 밑에다 뭐를 그렸어요? 토지의 표제부를 그렸습니다. 맞죠? 이렇게 그린 이유는 이 두 개를 이렇게 하나로 합칩니다. 합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이것이 한동 건물의 무엇이 된다? 한동 건물의 표제부가 되는 겁니다. 자,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의 표시를 썼죠? 그러면 한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뭐를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한동 건물의 표시를 쓴다라는 거야. 그리고 밑에 여기 토지 표시라고 써 있는데 그 앞에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교재 이제 볼게요. 221페이지 맨 하단부 한동 건물의 표시란에는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무슨 아파트라고 써 있죠. 그래도 건물의 명칭이 들어가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0에 뭐 동아 아파트 이런 식으로 동아 아파트 제 101동 이렇게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명칭이고 얘가 무엇이다? 번호가 되는 거예요. 명칭, 번호가 되는 거고요. 건물의 내역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단독주택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단독주택이 아니라 종류는 5층 아파트가 되는 거야. 5층 아파트가 되는 것이고 면적은 1층 면적부터 5층까지의 면적을 써주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밑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는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토지의 일련번호라고 써 있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가 두 필째 깔고 앉아 있었다. 그럼 여기는 지번이 100이고 여기가 만약에 101이더라. 이렇게 두 필째 깔고 앉아 있으면은 여기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0필지 외 1필지 이걸 하나 더 써줘요. 여기에 일련번호 1 이렇게 쓴 다음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0, 그 다음에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의 지번은 얼마? 101. 여기 지목도 대, 면적은 뭐 200제곱미터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련 번호를 써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뭐 요즘 들어서는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일련 번호는 절대적으로 무엇을 할 수 없냐면 얘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만약에 얘가 이 건물이 몇 필째 깔고 앉아 있어도 100이라고 하는 한 필지에 깔고 앉아 있어도 1이라는 것을 생략하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이쪽에서 나올 겁니다. 이쪽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한동 건물의 표제부를 이해하려면 결국은 앞에서 했던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를 이해하시면은 두 개 갖다 붙여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 약간의 어떤 특이적인 사항만 거기다 플러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한동 건물의 표제부를 이해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동 건물의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있냐면은 전유 부분의 표제부. 자, 한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무엇을 기록을 했다? 한동 건물의 표시를.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무엇을 기록해야 될까요? 전유 부분의 표시를. 여기에는 전유 부분의 표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전유 부분에 무엇이 들어간다? 표시가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얘하고는 항상 묶여서 다니는 거거든요. 서로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전유 부분의 표제부는 한동 건물의 표제부에다가 한동 건물의 표시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어느 정도 중복된 것은 무엇하고? 중복된 내용은 제거하고
중복된 내용은 제거하고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한동 건물 표제부하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서 여기서 중복되는 내용은 뭘까요? 소재와 지번은 변하지 않겠죠. 소재와 지번을 빼고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거를 쭉 그리게 되면 표시번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접수가 들어가고 소재와 지번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소재와 지번은 빠집니다. 그러면 이 전유 부분이 어딘지는 나타내야 되겠죠. 왜? 전유 부분이 지금 하나가 아니라 10군데잖아요. 101호, 102호, 201호, 202호. 그러면 이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101호인지, 102호인지, 201호인지, 202호인지를 나타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건물에 번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소재 지번은 빠지고. 표시번호 1번, 2022년 2월 7일 해가지고 이 건물의 번호라고 하는 것은 얘가 도대체 어디냐? 101호냐? 102호냐? 즉 제1층 제101호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제1층 제101호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내역이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건물의 내역 부분이 들어오는데 여기 기타적인 내용이고요. 기타적인 내용에 보면 도면이라고 써요. 도면 표철장 도면 번호가 들어갑니다. 우리 교재는 이제 도면 표철장 제6책 제5면인데 이거 옛날 등기 기록이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은 도면 번호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건물의 내역에서는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다를 수 있어요. 면적도 다를 수 있죠. 면적도 다를 수가 있죠. 근데 뭐는 똑같아. 종류는 똑같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내역에서는 건물의 구조하고요. 면적만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서 면적은 전유 부분에 대한 면적만 기록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바로 뭐다? 요게 전유 부분의 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거 어떻게? 한동 건물의 표시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대로 가져오는데 소재 지번 빼고 가져온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써주도록 되어 있어요. 대지권의 표시를 써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대지권의 표시란에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표시번호 들어가고요. 표시번호 들어갈 것이고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 이렇게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타적인 내용이 들어가요. 자, 여기서 이제 볼게요. 표시번호 1번 1점 소유권 대지권 몇 분의 몇 비율 2점 지상권 대지권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상권 대지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1이 뭘까요? 1이 일련 번호예요. 여기서 1이 바로 무엇이다? 일련 번호입니다. 즉 1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에 일련 번호 1 여기서 일련 번호 1이 의미하는 것은 뭐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지번은 지번은 100 지목은 대 면적은 100제곱미터를 이쪽에다 쓰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일련 번호로서 가름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2라고 하는 것은 뭐를 나타내요? 2라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의 101에 지목은 대고 면적은 200제곱미터를 여기서 압축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이 하나의 지번에만 깔고 앉아있다 하더라도 얘 1을 생략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1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여기에 1을 빼버리면은 여기에 1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필지에 있다 하더라도 1을 써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교재에서는 1.2 해가지고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써있죠. 교재 222페이지 맨 하단부에. 즉
100번지나 101번지나 대지권의 종류는 무엇이다? 소유권 대지권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달랐을 때 이렇게 구분해서 써주는 거예요. 달랐을 때는 이렇게 구분해서 써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지권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지권. 지금 여기 대지권이라는 말이 써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이 대지권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딱 가로 막히는 거죠. 대지권이라는 설명도 없는데 여기 자꾸만 대지권 얘기하니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제 보시면 민법에서도 여러분들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이 A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이 A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우리는 무엇이라 그래요?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 이걸 대지 사용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대지 사용권에는 전체 몇 가지가 있냐면 4개가 있습니다.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4개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4개를 대지 사용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대지 사용권하고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하고 전유 부분을 일체화 시켜버립니다. 일체화 시킨다라는 소리는 하나로 묶겠다 이겁니다. 하나로 묶겠다. 자, 우리나라는 이 토지와 건물이 별개잖아요. 그죠? 근데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이 토지와 건물이 별개가 되어버리면은 굉장히 권리관계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일체화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분리해서 분리처분을 무엇한다? 분리처분을 금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대지 사용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무엇이라 한다? 대지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대지권은 무엇이다?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무엇이라 한다? 대지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대지 사용권의 종류가 몇 개였나요? 4개였죠? 그러면 대지권의 종류도 몇 개가 된다? 대지권의 종류도 4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4개냐?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권하고 대지를 사용하는 소유권하고 전유 부분하고 일체화 시킵니다. 이걸 무엇이라 그래요? 이것을 소유권 대지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유권 대지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2개를 묶은 것을 뭐라 그래요? 이렇게 묶은 것을 지상권 대지권, 그 다음에 전세권 대지권, 그 다음에 임차권 대지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등기를 해야 된다. 어디에다? 여기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뭔가 이렇게 써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등기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대지권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지권이 존재한다. 그러면 한동건물 표제부 아랫부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 대지권의 표시란에 무언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언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면 이건 대지권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런 내용이 대지권의 개념이 이런 개념이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세요.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볼게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토지와 건물이 지금 이렇게 하나로 일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지권의 등기를 어디에다 해요? 건물 등기 기록에다 하죠. 그죠? 건물 등기 기록에다가 이렇게 대지권의 등기를 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 토지 등기 기록에다도 그거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분리처분할 수 없거든. 여기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 하느냐? 어디에다 하느냐? 만약에 소유권 대지권인 경우는 어디에다가? 소유권 대지권인 경우에는 갑부에다 하는 거예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대지권일 때는 어디에다 한다? 을구에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조금 어려워요. 나중에 다시 한번 집 밖 건물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럼 요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갑구에 1번에 소유권 보존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예요. 그리고 을구에 만약에 1번에 전세권 설정 이렇게 있는데 2번 해가지고 전세권, 대지권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게 바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렇게 등기되어 있으면은 전세권을 이전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써놓지 않으면 이전이 되거든요. 모르니까 일체가 된지를. 그러니까 건물하고 토지가 일체가 됐다라는 것을 토지 등기 기록에다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이러한 등기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교재 222페이지에 정 가운데 6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6번에 대지권 뜻의 등기라고 써 있죠.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는 갑구에다 할까요? 을구에다 할까요? 갑구에다 할 수도 있고 을구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다 한다라고 하냐면 해당 구에 한다라고 칭합니다. 해당 구에 한다라고 칭해요. 즉 소유권 대지권에는 어디에다가? 갑구에다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면 어디에다가? 을구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5번 봅니다. 자, 전 시간에 규약상 공용 부분은 무엇만을 둔다? 표제부만을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나요? 자,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정이라든지 관리실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인정이라든지 규약에 의해서 이 전유 부분을 노인정이라든지 관리실로 우리가 쓰자라고 이제 규약을 설정을 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어디에다 하냐면은 저 101호죠. 전유 부분 101호죠. 여기다 2번 해가지고 여기다 뭐라고 써주는 거예요? 2번 해가지고 공용 부분 이렇게 딱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갑구하고 을구에 있는 권리관계들은 다 말소를 다 해버려요. 그래서 그 5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규약상 공용 부분에 관한 등기 기록은 뭐만을 둔다? 표제부분을 둔다. 여기다 요게 표제,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러한 등기를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예요. 갑구하고 을구는 다 지워버립니다. 표제부만을 딱 둔. 이것도 독립된 등기로 인정하고 있다. 앞에 우리가 사실의 등기, 표제부의 등기 쪽에서 설명해 드렸었잖아.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럼 이거 이제 등기 기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24회 때 나왔던 문제를 보게 되면 확인 예제를 보시면 틀린 것은 해가지고 5번에 보시면 자, 이렇게 대지권의 등기를 했다고 하죠. 대지권의 등기를 하게 되면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토지 등기 기록에 해당 구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5번이 틀렸냐면 대지권의 등기를 하였을 때는 한동 건물의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등기 기록에 해당하는 구에다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그 확인 예제는 결국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러한 등기 기록에 대해서 등기 기록에 어떠한 내용들이 이루어져 있는,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모를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좀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1장으로 넘어옵니다. 1장으로 넘어와서 어디를 펴보시냐면 182페이지를 펴보십니다. 182페이지에 보시면 대상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오죠. 대상에 따른 분류. 기능에 따른 분류에서 표제부여하는 것과 갑구 을구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해 드렸는데
이 부분은 살짝 지우고요. 이거 지우고 이제 이 부분도 지울게요. 이 부분도 지우고 자, 이 부분 소재, 지번, 지목, 건물의 내역,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쪽에 있는 것들을 바뀔 때 하는 걸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부동산의 무엇이라 그래요? 부동산의 표시의 무엇이라 한다? 변경 등기다라고 얘기를 해.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갑구하고 이제 을구, 갑구하고 을구를 보게 되면 마지막 쪽만 볼게요. 갑구하고 을구의 마지막에 뭐가 써 있냐면은 권리자 및 어떤 내용이 써 있다? 기타적인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럼 권리자 및 기타적인 내용이 써 있는데 권리자에 무엇이 써 있냐면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와 그 다음에 무엇을 쓴다?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겁니다.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쓰고요. 기타적인 내용은 만약에 을구다.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금을 쓰는 거고요. 지상권의 경우에는 지료가 있으면 지료를 쓰는 거고 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액 이런 게 쓰는 거고요. 뭐 존속기간이 있으면 존속기간 이런 걸 써주는 거예요. 자, 앞으로 수업할 때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 하면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 하게 되면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등기 명의인의 무엇이라 한다? 표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등기 명의인의 표시하면 무엇을 떠올라야 된다?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전세금의 증감, 지료의 증감, 채권액의 증감, 존속기간의 연장 단축 이럴 때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변경사항이 존재할 때 우리는 어떠한 등기를 하냐면은 권리의 변경 등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권리의 무슨 등기를? 변경 등기를 하게 된다. 일단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다른 거 다 빼고 이 부분만 확실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자 이거야. 이 부분만. 즉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한동건물 표제부, 한동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두는데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전유 부분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등기 기록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떠한 내용으로 그 안을 채워지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 다시 183페이지에 내용에 따른 분류를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